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 자존감, 관계, 학습력을 회복하는 학교 체육의 기적. KBS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 지원. 해냄 출판사. 지연이 KBS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 정재용. 현재 KBS 보도본부 스포츠 취재부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스포츠와 미디어를 공부했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미디어 스포츠 전공으로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다큐멘터리 운동장 프로젝트, 학교 체육 새로운 시작, 스포츠는 권리다,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슬픈 금메달 등이 있다. 국제 엠네스티 인권 보도상, 한국 기자상, 삼성 언론상, YWCA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 여성 민우의 푸른 미디어상 등을 수상했다. 저수로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가 있다. 이정화. 현재 KBS 보도본부 스포츠 제작부에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고운교시, 꽃보다 농구, 운동장 프로젝트, 골통 축구단, 성부, 미니 다큐멘터리, 스포츠 코리아 새로운 시작 등이 있다. 여성 민우의 푸른 미디어상, 청소년 부분, 한국체육기자연맹 기획보도상 등을 수상했다. 강재훈. 현재 KBS 보도본부 스포츠 취재부에서 현장 취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다큐멘터리 운동장 프로젝트 소녀 운명의 나이를 잡아라, 대한민국 피겨 김연아 이유를 말한다, 고3 뛰어야 산다, 운동장이 수상하다, 성부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표창, 부패방지 유공, 교육부 장관 표창, 학교 체육 활성화 유공, 여성 민우의 푸른 미디어상, 청소년 부분, 한국체육기자연맹 보도상 및 기획보도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 추천의 글. 학교 체육에 답이 있다. 전용관 연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 교수. 학창시절 체육 수업이 점심시간 전후로 있는 날은 신나는 날이었다. 2시간 내내 밖에 나가 마음껏 뛰놀며 운동할 수 있는 날. 이런 날은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 반면 체육 수업은 없고 대부분 학습으로 채워졌던 특별활동이 있는 날은 너무 힘든 하루였다. 그 시절 만약 누군가 내게 오늘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체육 수업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교육과정에 체육 수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이들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모두 3,000명이었는데 이들을 각각 1,500명씩 나누어 한 그룹은 한 학기 내내 체육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A그룹,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그룹과 B그룹,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의 자존감, 심리적 안정성, 대인관계의 원만함 등 정신건강의 여러 측면을 세밀히 기록하고 관찰하며 분석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9가지 정신건강 하부 영역에서 A그룹이 B그룹보다 30% 정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하부 영역의 30%는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체육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보다 비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성인기 비만 위험도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비만으로 인한 전 국민의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4조 5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원래 나는 비만과 당뇨 그리고 암을 전공한 학자다. 그럼 내가 학교 체육 분야를 지속해서 연구하는 데에는 정재용 기자의 설득이 있었다. 그와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체육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재용 기자를 비롯 이성아, 강재훈 기자가 현장을 발로 뛰며 쓴 책 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의 초고를 읽었다. 풍부한 연구 자료와 인터뷰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 만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이 책이었다. 오랫동안 나 역시 체육 분야에 종사하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지만 이 책은 새롭게 긍정적인 자극과 채찍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체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정표가 되어주는 듯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 통계 수치를 보면 놀랍다. 자살로 인해 매년 한 학급, 아니 한 학교가 사라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병들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한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체육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 여러분도 체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40세가 넘어 주로 걸리는 병에 2형 당뇨병이 있다. 책은 청소년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청소년기 2형 당뇨병의 발병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기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더 나아가 암과 조기 치매 발병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체육에 답이 있다. 학교 체육이 살아나고 스포츠 클럽 활동이 살아나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예방되는 질병이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체육이 어떻게 청소년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 우리 사회의 난제 중 하나인 다문화 가정 자녀 문제, 여학생들의 성, 조숙적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이 책을 한 번쯤 꼭 정독하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운동은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다. 정말이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는 부모다. 선생님이다.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정치인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어른들에게 있다. 학교를, 대학 입시를 그리고 교육 정책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어른들이다. 텅 빈 운동장을 만든 책임도 어른들에게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는 아이들만 다그치고 있다. 행복하지 않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경쟁밖에 남지 않은 살벌한 입시지옥에 애들을 몰아넣고 어른들은 묻는다. 왜 불평불만이 가득하냐? 왜 친구들과 다투냐? 왜 버릇없이 행동하나?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나? 결과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했다. 여기에 너무나 명백한 길이 있다. 이 길을 선택하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인성을 기를 수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나아진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심지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 진학과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도 효과적이다. 수년간에 걸친 정책 보고서와 현장 취재를 통해 검증된 결과다. 조사에 참여한 수천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 목소리로 동의한 길이다. 전 세계 모든 교육 선진국에 채택한 길이기도 하다. 바로 학교 체육이다.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한 지덕체 통합교육이 정답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길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 입시 공부도 힘든데 피곤하게 무슨 운동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학부모와 교사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대학 입시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전까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남들 공부할 때 우리 애들만 공부 안 하고 운동하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겹치면 학교 체육 활성화는 먼 나라 선진국의 이야기가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지난 10여 년간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뉴스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최근 들어 정부의 학교 체육 지원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이 책의 출발점이 된 KBS 학교 체육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운동장 프로젝트는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도전장이다. 청소년 자살과 학교 폭력, 청소년 비만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부정형 문제까지 우리 교육의 핵심 이슈들의 학교 스포츠 클럽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있을까? 안타깝고 답답하고 때로는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외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꿈꾸는 희망을 담아 또 하나의 외침을 세상에 던진다. 이 책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부모님이라도 선생님이라도 학교 체육의 진정한 가치에 공감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2018년 9월 정재용, 이정화, 강재훈. 아이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법.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 공을 놓고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한결 쉽다. 독자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공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는 유리로 만든 공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로 만든 공이다. 이 두 개의 공을 차례로 힘껏 바닥을 향해 던졌다고 해보자. 두 공은 어떻게 될까? 유리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서 그 파편이 사병으로 튈 것이다. 그렇다면 고무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힘큰 뛰어올라 하늘을 향해 높이 솟구쳤다가 내려와 여러 번 다시 태어오를 것이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유리공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약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 고무공은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한 사람인 셈이다. 고무공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실현에 굴복하지 않고 집념과 용기, 끈기와 우직함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다. 스포츠는 인생을 닮았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팽창한 길이 있으면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다. 매 순간 예측을 불허하고 때때로 허를 찌르는 반전의 묘미가 있다. 끝까지 가봐야 승부를 알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스포츠 역사를 빛낸 모든 위대한 선수들은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도구로 스포츠 운동만 한 것이 없다. 1장에서 독자 여러분은 스포츠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키운 다양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인 체육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들여다볼 것이다. 실패하고 도전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나는 9,000번 넘게 슛 때 실패했다. 거의 300경기에서 패배했다. 26분 나를 믿고 맡겨준 마지막 버즈비터를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성공 비결이다. 마이클 조던. 위의 문구를 한번 좀 들어보거나 읽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나이크 광고 문구다.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를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 조던은 9,000번의 슛 실패를 이겨냈고 300번의 쓰라린 패배를 견뎌냈다. 또 그는 팀의 성패가 걸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을 실패하는 26번의 치욕스러운 아픔도 참아냈다. 그 모든 실패와 패배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는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로 인정받았다. 마이클 조던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마침내 세계 최고 선수로 우뚝 서게 된 그 논정 힘은 무엇일까?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뭔가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을 때 마치 탄성이 강한 공처럼 좌절과 실패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마음 근육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 활동하려면 기력을 회복해야 하고 다리에 튼튼한 근육이 붙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실패한 사람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려면 튼튼한 마음 근육이 받쳐줘야 한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몸 근육이 만들어지듯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마음 근육도 성장해 간다. 최근 청소년 자살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스포츠가 관심을 얻고 있다. 어쩌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스포츠가 청소년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어떻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의 속성을 살펴보자. 우선 어떤 스포츠에서도 영원한 성적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잘 나가는 때가 있으면 못 나가는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가 있다. 파죽지세로 성성장구에 연정연승을 거듭하다가도 한순간에 슬럼프에 빠져 엄청난 좌절을 겪기도 한다.
패배의 선전을 묵묵히 받아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런 스포츠의 본질과 속성이 인생과 닮았으며 스포츠를 통한 좌절과 실패의 극복 과정이 바로 삶의 좌절과 실패의 극복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겪어야 할 실패와 좌절은 학창시절 교육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혹독하고 쓰라리다. 꾸준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끊임없이 그 과정을 통해 승리와 패배, 실패와 성공, 좌절과 도전의 메커니즘과 이치를 배우게 된다. 학창시절의 스포츠 활동은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특히 유용하고 또 중요하다. 한 학생의 인생을 변화시킨 미식 축구팀 감독.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기의 방황과 좌절을 멋지게 극복해낸 할리우드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의 사례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고등학교 시절 16살 존슨은 폭력과 절도로 안방 드나들듯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이때 존슨의 키는 이미 190cm로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였다. 몸무게도 100kg을 훌쩍 넘었을 정도로 커 보였다. 존슨의 눈에는 세상이 다 만만해 보였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들도 모두 우스워 보였다. 반항기가 많은 존슨은 가족도 학교도 싫어했다. 존슨은 담배 냄새, 대마초 냄새로 찌든 더럽고 역한 학생 화장실 대신 교사 전용 화장실을 끄리낌없이 들락거릴 만큼 무서운 게 없는 학생이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엄한 표정으로 학생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잠시 무표정한 얼굴로 선생님을 쳐다보던 존슨은 알았어요. 볼일 다 보면 나가죠 라고 대답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천히 손을 씻었다. 그러고는 손에 묻은 물기 한 방울까지 다 말리고 난 뒤 그만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을 떠났다. 존슨은 어깨는 물어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치매로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고 있으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존슨은 자신의 무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음날 존슨은 그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한 뒤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은 존슨을 목구름에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날 위해 한 가지만 해주겠니? 네? 난 너가 미숙식 축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미식 축구요? 그러죠 뭐. 약속하는 거지? 네, 약속할게요. 그 한 번의 약속이 존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다. 선생님의 이름은 조디 스위 미식 축구팀 감독이었다. 그때부터 스위 감독은 존슨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고 존슨은 미식 축구와 사랑에 빠졌다. 이후 자연스럽게 존슨의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전국 대학으로부터 입학 제의가 왔다. 대학 코치가 찾아오면 스위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키 193cm에 몸무게 120kg, 공격과 수비 모두 잘합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플레이하죠. 그때부터 존슨은 인생 목표를 세우는 일과 그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셨죠. 선생님과 놀라운 관계를 통해 저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버릇없고 철없는 아이였던 저를 늘 이해하고 감싸 주셨죠.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서울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존슨은 방황하는 청소년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 아이에게도 분명 좋은 점과 뛰어난 잠재력이 있을 거야. 저 아이가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지. 선생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미식 축구를 통해 대학교에 진학한 존슨은 프로레슬링 선수 생활을 거쳐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그리다이언 게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감독역으로 직접 출연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소녀원에 들어온 아이들을 모아 미식 축구팀을 만들고 함께 열심히 훈련한 뒤 대회에 출전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존슨은 상처받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흔히 말하는 문제 아들은 사실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아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때 스포츠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최고의 교육수단이 된다. 스포츠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승리로 이끈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고등학생 에이미 쿡은 육상 100m 허들 경기 유망주였다. 그는 미국 미주리주 챔피언십에서 2위까지 올랐으나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다시 뛸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에이미와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8주간 보호대 착용을 마친 뒤 고등학교 졸업 시즌에 복귀하기 위해 재활훈련에 들어갔다. 체중 조절과 스트레칭, 가벼운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부모님은 매일 에이미의 새벽 훈련에 함께 해주셨다. 그러나 복귀 전은 실망스러웠다. 3월에 개최된 졸업 시즌 첫 대회는 극심한 통증으로 완주하는 일조차 힘겨웠다. 에이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까스로 주 챔피언십 1선을 통과한 데 만족해야 했다. 에이미가 주 챔피언십 결정선 출발선에 서는 순간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찾으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워 눈물이 그릉그릉했다. 잠시 후 총성이 울렸다. 에이미는 초반부터 선두에 나서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에이미는 크나큰 좌절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발견했다. 에이미의 기적은 한편으로는 고통과 싸워 이기는 육체적 노력의 결과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건 굳건한 정신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한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놓은 원동력은 바로 회복 탄력성의 힘이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로 상처받는 아이들. 마이클 조던과 드웨인 존슨, 에이미 쿡이 일하는 인생에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준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쓰라린 피부와 혹독한 시련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다. 바닥에 던져졌을 때 힘차게 뛰어오르는 고무공처럼 강한 회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시련에 당당히 맞서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아프다. 학교 폭력과 친구들의 따돌림이 가슴에 생채기를 남긴다. 숨 쉴 틈조차 없는 꽉 찬 학원 수업과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이 아이들의 마음을 괴롭힌다. 가정 불화로 엄마 아빠와 대화가 끊어지고 소통의 장애가 생긴다. 남과 다른 외모도 고민이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성 친구 문제로 속앓이도 한다. 아픔과 갈등, 스트레스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작은 탈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 때로는 깊은 두려움과 자괴감이 아이들을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반항과 탈선, 침묵은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처절한 전류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 사항을 겪는다. 누구도 스트레스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과 결과는 제각각 다르다. 특히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끈기와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성장 에너지로 삼는 아이도 있다. 인성교육 전문가 조백 교수는 저서 인성이 실력이다에서 스트레스로 무너진 사람들의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반대로 스트레스를 통해 더 높은 차원까지 성장한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성장으로 구분한다.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스트레스를 잘 풀고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법, 실현과 역경을 성장 발판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덕체 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대학 입시용 수험수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교와 가정이 입시학원과 달라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고난과 역경에 맞서며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실천해가는 법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성장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인성교육에서 비롯된다. 인성교육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갈등적 상황,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의미한다. 게일 M. 와그닐든 박사는 단지 역경을 극복하는 일뿐 아니라 활력이 있고 생동감 넘치고 마음이 즐거우며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회복탄력성이라고 설명한다.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심리치유 전문가 최승혜 박사는 저서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 탄력성에서 훈련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운동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역경에 대처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마음의 근육인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교육과 회복 탄력성 훈련을 위해 최적화된 교육 도구가 스포츠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모든 교육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건강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위한 도구로 스포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화한 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조백 교수도 스포츠와 음악은 최고의 인성교육 도구라고 강조한다. 특히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자기 조율,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관계 조율, 동시에 학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익 조율팀, 스포츠야말로 인성 구축뿐 아니라 인성 회복을 위한 탁월한 교육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온종일 답답한 교실에 갇힌 아이들.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체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아직도 스포츠를 통해 미숙한 아이들의 인성을 형성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체육국가는 3년간 1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매 학기 편성한다는 내용뿐이다. 쉽게 말해 1, 2학년 때 학기당 2시간, 3학년 때 학기당 1시간씩만 체육 수업을 하면 된다는 의미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체육 분야 주요 선진국의 체육 수업 시간은 전체 수업 중 평균 11.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에 머문다.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정책 자료에 나오는 통계 수치다. 그나마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부족한 체육 수업조차 입시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운동 부족은 심각하다. 2012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년기 여학생 중 생활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에 달한다. 한태룡 박사의 2010년 논문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서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4%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KBS는 스포츠는 권리다 라는 제목의 학교 체육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시리즈를 제작했고 그 일부로 고3이 달린다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다솔이라는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가를 카메라에 담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입시 공부만 하던 다솔이 좁은 자기 방구 속에서 팔굽혀펴기 하던 모습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온종일 답답한 교실 과목에 갇힌 것 같다는 다솔의 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극단적인 입시 전쟁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서 체육 수업을 빼앗고 있다. 연세대 스포츠 레저학과 전용관 교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덕체 교육마저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체 활동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체육 수업을 몰아서 하는 것은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이번 주에는 바쁘니까 월화수요일에 심혈관 질환약을 몰아서 먹고 목금토 일요일은 안 먹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체육 수업은 집중 이수제 해당 과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입시에 매몰된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체육 수업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동장과 체육관은 또 하나의 교실이며 도서관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 대다수는 눈앞의 대학 입시를 위해 체육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는 시대착오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빼앗긴 운동장을 잃어버린 행복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 아이들 덕분에 우연히 듣게 된 힙합 음악 중에 송민호의 급이라는 노래가 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며 반항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노래에 담겨 있다.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던 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억지로 목소리를 높인 건 난 겁이 나. 이유 모를 두려움을 감추는 몸부림으로 반항하는 아이들의 가사에 깊이 공감했다.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기엔 난 어리고 어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 짓만 하기엔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나 봐. 특히 절규하듯 외치는 가사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했다. 어쩌면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다, 상처받고 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면서 손을 내밀어 줄 친구와 선생님, 부모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을 도와줄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스포츠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과 회복 탄력성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아직도 대학 입시에만 매달려 체육과 스포츠를 외면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변화야 할까?